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신이의입니다. 요즘 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만성피로를 겪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만성피로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증상인데요. 보통은 과도한 업무나 학업으로 인한 과로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음주도 잦아지고 식습관도 나빠지면서 피로감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성피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로가 쌓이는 이유는 결국 간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대사해독의 기능을 하는데요. 간이 피로해지면 대사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체내에 독성이 축적되며 피로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피로 환자의 약 20%가량은 간 기능 이상 진단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성피로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을 피곤하게 하는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을 피곤하게 하는 독소 3가지와 이 독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을 피곤하게 하는 주요 독소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공식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식품 첨가물은 대략 4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라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오래될수록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과산화지질이 생성됩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유화제, 착색제, 인공감미료 등은 소화장애나 행동장애, 집중력 결핍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캔 음료수에는 비스페놀A라는 환경호르몬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즐겨 먹는 햄과 소시지에도 방부제와 화학 발색제가 다량 들어가는데요. 선홍색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아민과 결합할 때 발암물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분들은 몸에 이로운 영양분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첨가물은 우리의 간이 해독해야 할 독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 때문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고기의 단백질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몸속에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인데요. 사실 단백질의 하루 필요량은 고작 체중의 0.8%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단백질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될 때 요산을 동시에 생성합니다. 요산은 독소로서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 독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 육식동물의 장의 길이는 초식동물보다 훨씬 짧은데요. 이와 다르게 사람은 육식동물보다 장의 길이가 2~3배 더 깁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해독을 맡은 신장과 간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간의 약물 복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 복용하는 약도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약효가 있지만 부작용도 뒤편에 항상 적혀 있죠. 그중 간 손상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약물도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간효소에 의해 대사되는데요. 역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독소들을 해독하느라 지친 간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아침에는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해독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에는 수분과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이 풍부해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 좋은 항산화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특히 공복에 먹는 과일은 소화가 빠르고 몸에 필요한 효소를 공급해 배설 기능을 도와주기도 하죠. 그럼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효율적일까요? 수분이 많은 제철 과일을 오전 공복에 500g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중간 크기의 사과 2개 정도를 먹으면 되겠죠. 아침 공복 이외에도 식전에 과일을 1개 정도 먹어두면
우리 몸의 독소 축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의 당과 섬유질이 소화를 도와주고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줄여줄 뿐 아니라 음식을 싱겁게 먹는 효과까지 있죠. 과일의 소화 시간은 30분으로라고 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이나 육류에 비해 훨씬 소화 시간이 짧아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일을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먹는 것입니다.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처럼 먹게 되면 과일의 당이 위 속에서 음식과 섞여 발효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오히려 소화 불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만과 당뇨 환자들은 과일의 당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과일의 당 지수는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대부분 55 이내입니다. 당 지수가 56인 현미보다도 포도가 46으로 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오히려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등 항산화 영양소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트레스와 가공식품 등으로 쌓인 독소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로 건강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주변 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